안녕하십니까, 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예, 2014년 10월 18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 적중 없인 생존 없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명의 예상가가 다시금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이제 경주수가 지난주보다 한 경주가 줄었습니다. 그 13개 경주에서 이제 오늘 12개 경주만 시행을 하죠. 12개 경주 시행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온 만큼 도움이 되는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처 공지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방송의 이제 큰 형님 이종환 형님이 3경주와 12경주 3경주와 12경주 선정을 해 오셨고, 제 왼쪽에 강호 전문가가 7경주와 11경주 7경주와 11경주를 승부처로 가져오셨고, 저 김영이 5경주와 9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종환이 3경주 12경주, 강호가 7경주 11경주, 김영이 5경주 9경주.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육군 1300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1경주는 부진마 편성 경주라고 봐야 되겠죠. 안정적인 축막감 없는 가운데 전력 비슷한 마필과의 접전인 것 같은데, 일단 앞선에 먼저 던지는 마필이 좀 유리하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뚜렷한 선행형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권에서 약간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8번마 골드 마운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추입형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편성인데 8번마 골드 마운틴이 어느 정도의 초반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방춘시키서 최근에 워낙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게이트 이점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적도 별게 없습니다만은 이 마필은 아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앞선에 던질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권 자리를 잡기만 잘하면 되는데, 승부가 걸린다면 아마 방춘시키수의 기승 스타일상 초반부터 빠르게 감아가지고 선두권 공략을 노려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차피 편성이 똥편성이라서 주목해볼 만한 마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1300m 거리에 가능성을 일단 보였던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3번 에스페로라는 마필인데요.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일단 최선으로 일단 공략 김기배 기수가 기승을 한 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7월 5일 경주에서 빠르게 앞선에 가담하면서 선행의 의지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조경호 기수의 트리플 아치 요 마필이 외곽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선행을 나서버렸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시종일관 잡고 늘어지면서 3착만 딱 갖다 댔던 그런 전력입니다. 자, 최근에 훈련 시의 변화가 그리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 훈련 때 내용을 보니까 강도 높은 훈련을 좀 소화를 시키면서 김기배 기수가 직접 공을 잘 들여놨고요. 여차하면 이런 마필의 특징이요, 단독 선행 뽑아서 한 바퀴 그대로 돌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자, 최근의 경주에서 약간 바람이 조금씩은 불었었는데 훈련 시의 변화는 솔직히 없었던 마필이 맞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의지 있게 좀 준비한 만큼 내측에서 빠르게 앞선에 좀 던져놓을 수 있는 3번 에스페로의 한번 실전 변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쿠 기수 안착한 4번마 신비 정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밀어붙이는 종반 추진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선행형 마필들, 기습적인 선행 승부를 가할 수 있는 마필들은 몇 두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선입권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가 않고 또 선행 마필들의 전력도 그렇게 강하진 않은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마 신비 정상이 종반에 일격을 가하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는데요. 현장에서 체중이 많이 빠지지만 않았다면 나름대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춘식 기수가 과거에는 외곽 게이트도 채찍을 쓰면서 선행을 나가는데 일가견이 있던 기수인데, 최근에 스타트 이후에 100m 구간에는 이제 채찍을 못 대다 보니까 방춘식 기수가 과거만큼 이렇게 다부진 마필 모델 초반 모델을 못 해주는데, 아무튼 8번마 골드 마운틴 기본적인 순발력상 좀 앞설 수 있는 마필이고, 김기배 기수의 3번마 에스페로는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불었는데 바람이 많이 타다 보니까 좀 덜 타는 모양새였는데,
정상적인 승부라면 선입 전개도 가능하지 않겠냐. 자, 3번마 에스페로, 그리고 복병마 8번마 골드마운틴, 그리고 지난 데뷔전에 입상 경험이 있는 4번마 신비정상, 8번 선행, 3번 선입, 4번 취입, 그렇게 질주 습성이 겹치지 않다 보니까 요 3두 재밌게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마 6군 1300,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데뷔전 맞은 망아지입니다. 5번 장산 제왕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쿠야스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고 이번 주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위군 마필인 장산 라이언과 강하게 병합하면서 좀 나름대로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의외로 뒷직선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탄력감이 양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데뷔전 1300m는 약간은 검증은 거쳐야 되는 망아지들이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훈련 시의 모습이나 그리고 주행검사 때의 뚝심을 볼 때 충분히 편성만 잘 만나면 돌파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약간은 인기도에서 밀릴 수 있는 마필인데요. 9번 금빛비상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끝번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방춘식 기수가 앞선에 잘 붙였지만 아무래도 외곽을 돌고 지구력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걸음을 유지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10위였던 마필인 만큼 그만큼 똥말이고, 이번에도 인기 순위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기수가 일단 박병윤으로 교체되면서 좀 더 나아졌고요. 5번마 장산제왕에는 세게 뛸만한 마필들이 그다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인기 마필 2마리가 2강으로 팔릴 세력 상황인데, 오전장에 최저 인기마들 2마리 한 방으로 노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앞선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이 누구겠느냐라고 꼽아본다면 9번마 금빛비상이 직전 경주처럼 방춘식 기수가 기승했던 것처럼 박병현 기수가 초반에 서둘러서 앞선에 던져준다면 그래도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려볼 만한 마필은 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예, 저는 10번마 태산천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데뷔전과 이전째 바닥에서 놀다가 바닥권 성적으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3전째 경주 데뷔한 훈련 시 약간의 변화를 보였는데 훈련 때보다도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바람몰이를 하면서 인기 순위 3위까지 팔렸습니다. 사전 인기도에서는 인기 5, 6위권 마필이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바람몰이를 했고, 또 바람몰이답게 또 서승훈 기수가 잘 타주면서 2차 입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무리한 외곽 전개를 펼쳤음에도 앞에 가는 선행마를 얘가 힘으로 감아치고 2차 입상을 성공시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할지라도 선두권에 붙여놓고 승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승 기수의 기승력은 떨어졌지만 감량의 이점이 더해졌기 때문에 또 훈련 때 마필 컨디션도 괜찮다고 본다면 10번마 태산천하 연투 승부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 마필 중에 기본 능력이 되는 기본 자질이 있어 보이는 5번마 장산제왕, 또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10번마 태산천하, 여기에 기습을 가하면서 배당을 불러올 수 있는 복병 9번마 금빛비상, 요 3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5군 1200m 경주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종환 전문가님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승부경주 2개씩 잡았는데 그 승부경주 6개입니다. 다 감출 수는 없고요. 각 예상가별로 메인 승부 하나씩만 이제 저희가 승부경주 공지를 드리고, 저 토요경마는 요 한 경주 한 개의 승부처는 나머지 예상가가 한 마리씩 풀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네, 6번 화창한 날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이번에 승군전 맞은 마필과 기존 마필들이 지금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형군에선. 자, 6번 화창한 날이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강도 높은 훈련 소화를 시켜놨고요. 최근에 방춘식, 김동철 기수에서 49조에서 문정균 기수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훈련 시 변화가 조금 오고 있었던 마필인데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마필로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번마 신규 왕자입니다. 신규 왕자.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는데 재검 때 걸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모습을 보이더니 이전째 지난번 경주 때
중위권에 붙여놓고 마지막에 탄력을 끄집어낼 때 상당한 탄력감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최병현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고요. 다시 한번 또 직접 훈련을 하면서 연투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마 신규 강자, 6번마 화창한 날 2두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종환 전문가님의 승부처 출사의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뭐 별게 없어요. 1경주, 2경주가 정상적으로 뭐 흐름을 지금 흐름을 뭐 미리 예측해 본다면 1경주, 2경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의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엎어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배당 공략인데 3번마 신규 강자는 일단 왔다고 보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상대 경마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조금 착각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상대 평가를 해보면 돼요. 천왕이 이 레이스에 나왔다고 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난번에 천왕이 이 레이스에 나왔다 1200이면 천왕은 무조건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이 레이스에서 이 편성을 보시면 거의 뭐 단독 선행이라고 봐서 천왕이 이 레이스에 나오면 대가리로 팔려요. 근데 그 단독 선행간 천왕을 잡고 들어온 말이 신규 강자예요. 그러면 천왕이 이 레이스에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가리로 팔리는 게 당연하다면 신규 강자가 천왕을 때려잡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 레이스에 누가 선행을 가도 로이카가 선행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버마가. 근데 로이카가 천왕보다 세게 뛰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왕을 때려잡은 신규 강자가 이 레이스에서 로이카를 못 때려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신규 강자는 강강강축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딱 두 마리밖에 안 보여요. 앞장가는 로이카하고 추입전 펼치는 마필 한 마리하고 뭐 두 마리만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두 방으로 때리고 받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입마에 주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선행갈 수 있는 단독 선행갈 로이카에 주력을 갈 것이냐는 역시 주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로이카는 일단 기본 배팅으로 간다. 그리고 추입전 펼쳐볼 마필 한 마리를 가져가서 엎어치기로 배팅 자금을 확보하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그 신규 강자의 로이카를 바치고 그 지금 말씀 안 드린 그 추임마가 지금 포인트네요. 그죠?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 1경주, 2경주 우리 이종환 전문가님의 팬들은 1경주, 2경주 압축된 마번으로 먹고 3경주에 엎어가는 승부로 많은 관심을 쏟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리고 바치는 두 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여러 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추임마는 일단 뭐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추임마가 들어오면 배당은 꽤 짭짤할 것 같습니다. 자, 적중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경주 혼합사는 1200, 그 12마리 마피아 경주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예. 이것도 금화 빅토리아가 충막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데뷔전에서는 인기도가 생각보다는 좀 낮았고, 그리고 강한 상대들, 그때 뛰었던 마필들을 다 잘 뛰고 있죠. 리얼텐이라든가 홀리데이 드림이라든가 다 잘 뛰고 있기 때문에 강적들을 만난 거라고 봐야 되겠고, 직전 경주에도 뭐 장산태양, 피니시블로 역시 뭐 만만치 않은 전력을 지닌 상대들을 만나가지고 1차 입상을 했는데 게이트가 불리하긴 합니다. 그러나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금화 빅토리아가 충분히 연투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5번 레츠고 런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데뷔 후에 강하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마필이고, 뭐 직전 경주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했기 때문에 또다시 자, 훈련 시행하고요. 자, 자르고 단통막권 승부 경주로 적중을 만들어 냈던 경주입니다. 자, 요 녀석은요, 주행 분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훈련 때 주행의 안정화에 좀 공을 들여야 분명히 변화가 보여야 이 1200m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주 역시나 세영이가 자, 훈련 시행을 했고 강도 높은 훈련 소화하면서 자, 이번에는 충분히 주행의 안정화까지 자, 훈련 시에 오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8번 금화 빅토리 세지만요, 1200거리에서 충분히 이번에 우승까지 한번 내다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7번과 스킵터 브레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지난번 2차 입상을 성공시켰는데 지난번 경주 편성 자체가 은근히 셌던 편성입니다. 그 당대대물이 선행을 나섰던 경주에서 별 무리 없이 그 외곽을 좀 감고 뛰면서도 마지막에 2차 입상을 지켜냈는데 마지막에 취입으로 올라오는 클린딜의 그 압박을
끝까지 견뎌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체는 왜소하지만 힘이 찼습니다. 이제 4세 안말이다 보니까 힘은 꽉 찬 모습. 일단 주폭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불안 요소가 있겠지만 이 단거리 경주에서는 얼마든지 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g 감량 이점을 부여받은 부분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마 스킵 더블렛의 선입 전개 이후 마지막 한 발을 기대해 봅니다. 선행나설 8번마 금화 빅토리아. 지난번 경주 내용이라면 선입권 바짝꼬림을 7번마 스킵 더블렛. 그리고 5번마 레츠고로는 지금 뭐 취입으로 타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좀 타이트하게 경주가 진행되면 또다시 그 악벽을 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좀 뒤에서 앞선에 좀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에 탄력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인데 아무튼 뭐 5번, 7번, 8번 그 3주의 선전 기대해보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국산마 6군 1000m 그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인데 저 김영의 추천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인데 두 분의 예상가님의 전문가님의 일단 고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번 막 갈색 바람을 세게 봅니다. 물론 데뷔전 7원의 신마들이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속단을 하기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일단 갈색 바람은 직전 경주의 모습이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최선은 아니었고 느슨한 운영을 했어요. 이쿠야스 기수가 최근에 단거리에 기승할 때 보면 초반부 단거리는 상당히 초반부터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빠르게 앞선에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갈색 바람은 지난번에 이쿠야스 기수답지 않게 상당히 느슨한 운영을 하면서 선입권 외곽 전개를 했고요. 종반 추진 시에 추진력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센 마필은 아닙니다만 직전 경주에 충분히 뭐 해볼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경주 지난번에 한 번 아껴놨다면 뭐 이런 마필 신마 가지고 두 번씩 아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쿠야스 기수 재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승부를 풀어준다면 뭐 그렇게 신마들의 전력이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색 바람은 강하게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1번 용왕시대입니다. 자, 박우룡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자, 지난주부터 직접 공들이면서 전담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 1200과 1300을 뛰었고요. 자, 이번에 1000m로 거리 줄여 출전했고 강약 조절 잘 하면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내측에서 단독 선행이 편안하게 이루어진다면 뭐 충분히 버틸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이제 제 승부처가 되겠는데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인데 신의 마필 9마리하고 기존에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3두가 출전을 합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의 인기가 좀 쏠릴 경주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신의 마필이에요. 신의 마필 중에 잠재력과 자질을 어느 정도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신의 마필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잠재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마필 그놈을 놓고 자, 이번 경주 과감하게 중배당 이상을 좀 노리는 쪽으로 승부 포인트를 잡을 생각입니다. 나름대로는 기대감이 높은 신마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6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마 옥은 1100m 8대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네. 훈련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4번 번개 파워인데요. 최근에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했던 그런 마필에 한 번의 입상, 한 번의 착순권의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안장 교체하면서 서승훈 기수로 안장 교체했고요. 자, 선입권으로 빠르게 따라 붙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스플린터 계열의 마필이고 여차에서 발빠른 마필이 없다면 뭐 단독 선행까지도 뭐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약 조절하면서 상태는 잘 만들어놨고 컨디션은 하자 없고 자, 1100m 일단은 입상했던 경험이 있는 거리인데요. 자, 4번 번개파워. 자, 서수훈 기수가만 전개만 잘 풀어준다면 뭐 입상은 충분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예. 자, 이번 발원지 말씀드릴게요. 뭐 선입형 마필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에 뭐 각질대로 앞선에 빨리 붙여가지고 수베니아의 꽁무니를 물고 그대로 버텨냈던 마필인데요. 1100m 거리 조건 같고 뭐 경주 조건도 지난번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수베니아처럼 빠른 상대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 2점 살린다면 선행 승부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차
2차권까지 뛸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마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2차권 버티기는 한번 노력을 만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5번마 우산봉입니다. 이 주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발스임이 산만하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불안 요소가 있는 추임마인데 단거리는 순간 폭발력으로 뛸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5번마 우산봉이 단거리에서 추임마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자 추임마의 힘한배 이후 탄력을 살려내는데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3km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주 흐름에서 추입 시점을 늦게 잡는 바람에 4차기 아쉬움을 남겼지만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는 경주 구간 기록이 좀 느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난번보다는 만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5번마 우산봉이 출전두수 단촐한 이번 경주 마지막 일격을 가하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5번마 우산봉 재밌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마 발원지가 제가 봤을 때는 선행까지도 한번 출하가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행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기대하면 좀 기대감을 갖는 표정을 좀 줘보세요. 우와! 선행이냐? 공천이냐?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4번마 번개파워가 선입이죠. 원이 선입이고 5번마 우산봉이 추입이고 저희 예상가들 오늘 한마디씩 얘기하는 게 질주성이 안 겹친다는 게 참 좋은 부분입니다. 2번, 4번, 5번 3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군 1200 10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인데 우리 강호 전문가의 추천 경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히 감추는 추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마디씩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전 스노우킷 말씀드릴게요. 직전 경주에도 사실은 저는 제가 틀렸는데 스노우킨을 놓고 드림포트하고 스트롱탱고를 배팅권으로 가져갔었어요. 근데 터지면은 스트롱탱고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스노우킨을 너무 세게 보는 바람에 틀렸습니다. 근데 조금 실망감을 안겨주긴 했지만 그날 9월 27일 날 현장 계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최범영 기수가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이날 최범영 기수가 인기마 기생한 것들이 다 좀 부진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최범영 기수가 옛날 같은 파이터 기질이 조금 없어졌죠. 아무래도 영예 기수가 되고 나서 조교사를 기다리면서 조금 옛날같이 파이팅하게 기승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진간한 마필들은 그냥 적당히 타는 것 같은데요.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무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그동안 기복 없이 뛰었던 마필이고 2번마 수베니아가 앞장 승부를 뜨고 나가겠는데 선입형 마필이라 전개도 괜찮고요. 스노우킬 아마 문세영 기수가 직전 최범영 기수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몰아준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2번마 수베니어인데요. 과거 48조 마방 마필이죠, 준벨러. 예, 준벨러. 스프린터죠, 완전. 예, 완전 스프린터인데 1800까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2군까지는. 1군까지 올라가서도 능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는데 고마필에 이제 잡았는데 데뷔전 때는 좀 악벽기도 부렸고 농땡이질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오랜 공백을 갖고 돌아와서 재검받고 지금 두 번의 경주 2연승 가도를 질주하고 있는데 엄마인 준벨러의 피를 제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보여주고 있고 결승선 통과 시까지도 여력을 계속 남겨오고 있기 때문에 2번마 수베니어의 선행 이후 버티기를 한번 기대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번, 7번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강호 전문가 도대체 어떤 생각이길래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지 한번 출사의 변, 각오, 의지, 자신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출마표 딱 보시면요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이 승군전 마지로 2번 수베니어, 그리고 직전 경주에 출발과 동시에 방해를 받으면서 뒤로 좀 밀리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7번 스노우퀸이 출전을 합니다. 자, 7번 스노우퀸은 직전에 빛나는 새벽이라는 마필한테 이제 게이트 나오자마자 밀리면서 전개가 완벽히 꼬였던 그림이 맞고요. 이번 경주 준비 잘 해놨습니다. 준비 잘했고 문세영 기수 태워놨고요. 자, 2번 스베니어 역시도
단독 선행 나서서 버틸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은요. 자, 이번 경주에 앞선에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3번, 6번, 외곽 쪽에 9번, 에이스 더블까지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이 출전하기 때문에 자, 고놈 넣고 때려야죠. 최근에 긴가민가 하면서 훈련 시의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강도 높은 훈련 소화하면서 상당히 의지 있게 준비한 녀석입니다. 자, 그 녀석을 놓고요. 자, 말씀해주신 2번 수베니어와 7번 스노우킨을 주력과 반주력으로 공략하고 들어가는데 자, 두 놈 모두 자빠지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자, 배당으로 한 마리를 더 엮어가겠습니다. 자, 최복조교 최우수 마필에 두 마필 모두 빠지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한번 고배당까지 욕심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었군요. 그 새벽 조교 최우수마. 그러니까 정계상에 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 수베니어 스노우킨이 그리고 뭐 빠른 말이 한 몇 마리 끼었으니까 서로 간에 압박하고 경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 뒷자리 물고 따라가는 말 중에 새벽 조교 최우수마가 있다. 고놈 놓고 이제 승부를 보겠다. 그 말씀인데 새벽 조교 전문인답게 일단 용기 있는 출사의 변 잘 들었습니다. 그 적중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방이면 되죠, 쭉 놓고. 네, 충분합니다. 수베니어, 스노우킨, 얘네가 또 다 싸워서 부러질 때 나오는 또 고배당. 네. 왜요? 아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 7경주 강호 전문가의 승부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베니아의 신영철이 기수가 기생했다는 게 그 변수겠네요. 딱 하나 변수. 무슨 변수요? 못 건드린다는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그 얼마 전에요. 제 강승부 경마를 했어요. 근데 그 1년에 올해도 4번 했거든요. 네 번째였는데 시작도 했는데 게시판에 뭐 자신 있냐, 뭐 매출 뭐 인기 밀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아유, 아니에요. 그런 거 경마는 뛰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12경주까지 마지막 경주까지 끝나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좀 당부를 드리자면 그 각 예상가 요즘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자기 그 게시판을 가끔 봐요. 뭐 한 3경주 끝났는데 벌써 욕 올라와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상가가 좀 촉이 살고 기가 살아야 뭐 잘 맞춰주는 건데 딱 봐도 이거 누가 봐도 스페니어의 스노우킨이잖아요. 딱 일감은. 근데 새벽 쪽이 우스마 그 뭐 스페니어 스노우킨이 다 들어올 것 같으면 뭐 그냥 어떻게 경험합니까? 새벽에 훈련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그 스페니어의 스노우킨 2배짜리 가지 말고 배당 나올 수 있는 새벽 쪽이 우스마. 그 새벽에 이 친구가 잠 안 자고 좀 추운데 오디털 파카 입고 가가지고 저기 와가지고 잡아왔는데 많은 관심과. 왜냐면 요즘에 고창 기수들 어차피 못하는 기수들은 상관없는데 고창 기수들이 기승하는 말 중에 제일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뭐 봐도 상관없어요. 신영철 기수, 최범용 기수 두 기수가 기승하는 말들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 인기마든 비인기마든. 그러니까 그게 참 이거를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진짜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수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결승선 말핀 무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잘 밀고 잘하는데 문제는 초반에 그 좀 몸을 사려요 그 기수들이. 제가 봤을 때 옛날까지 파이팅한 그런 모습. 그 좁은 공간 그 한 공간을 찌르면 결승선상에서의 그 한 공간의 차이가 결승선 들어가서 난 3마신 5마신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 기수들이 거길 다 찌르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기는데 요즘은 안 찔러요. 안 찌르고 들어가가지고 결승선에서 결국 반마신 뭐 목차 뭐 그렇게 지는데 좀 기수들의 그 파이팅 있는 마필몰이 뭐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정말 기수들이 정직하게 말을 잘 타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의를 보이느냐 무성의함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7경주죠. 강호 전문가의 승부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군 1300 그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일단 뭐 강토리를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 마필은 흙을 맞으면 조금 안 뛰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있어서 7월 27일 날 진명신화가 선행을 가고 강토리가 굉장히 강축으로 팔렸을 때
좀 뭐 조금 불안하다. 그 전 경주를 보니까 흙을 맞으면 조금 안 따라가려는 게 있어서 진명시나 선행 갔을 때는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는 뭐 코 차이로 졌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받고 나가서 상당히 여유 있게 돌았어요. 근데 외곽이라는 게 저는 차라리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도 뭐 선행을 받고 나가면은 전혀 뭐 흙만 흙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고 또 선행을 못 가더라도 외곽이기 때문에 뭐 전혀 흙하고 관계없이 외곽을 돌 수 있다는 점에서 강토리가 한 번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예. 내치기 1번 가이스타트입니다. 자,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또다시 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에도 훈련 상태에 양호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외곽을 돌면서도요. 자, 막강 추입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인기 1위로 팔렸었던 그리고 능력 마필이었던 이 해마루라는 마필을 거의 잡을 듯이 올라갔던 기세였습니다. 자, 이번에 3착 승군에 걸려 있고 1번 게이트 만났고 조금 더 발주를 빠르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깡바닥 추입하는 마필은 원래 아닌데 1번 게이트 잡았기 때문에 3착 승군에 이쿠야스 기수가 조금만 더 서둘러 준다면요. 뭐 충분히 우승으로 승군할 수 있는 마필의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강투리는 여기서 왔어요. 그죠? 강투리는 왔고 가이스타트하고 지난번에 골드나트하고 비카스톰 3마리가 같이 뛰었는데 제가 정확하게요. 해마루 쌍축에 지난번에 가이스타트로 때리고 비카스톰 골드나트가 고배당이다.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예상을 하고 중계를 봤는데 가이스타트 놀면서 왔어요. 놀면서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펼친 비카스톰 그리고 전개 잘 풀고 추임 날라온 골드나트를 오마신을 이겼습니다. 이 강토리가 경주 전개가 수월하게 풀려서 그냥 앞에 휑한이 가버리고 가이스타트가 추입 들어오면요. 이건 한 방이에요. 뭐 딴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독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방 때리면 되는 경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반부 8경주에 12마리 나오는 게임이니까 한 2.5배까지 뭐 3배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기고 있으면 7경주까지 이기고 있으면 이긴 자금의 한 30%나 50% 뚝 떼가지고 그냥 한 방 때리시면 됩니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남들이 뭐 1.5배, 2배 뭐 사가지고 뭐 될래 하는데 경마 저는 1.5배도 배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전화로 하는데 뭐 옛날에 뭐 50장, 100장 부르면 돈 많이 돼요, 그거. 확신이 있으면 때리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단통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10번 단방만 말씀드리고 구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저 김영의 메인 승부입니다. 예, 홍합 3군 1400m 구경주 토요경마 김영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이 승부처로 지정을 한 이유는 자, 정계, 조교, 승부의지 모든 면에서 강하게 축으로 믿고 있는 노림수 마필 축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후차권에서 자, 완전히 잘라낼 수 있는 불안한 인기마 한두 마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어볼 수 있는 축에 붙여가지고 불안한 인기마를 잘라내고 강하게 갬블을 걸고자 승부를 보고자 승부처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만 짭짤한 이 알토란 같은 배당 찍어먹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구멍수는 최대한 압축해 드리겠고요. 일단 축에 붙여가지고 제대로 진하게 한번 불안한 인기만 잘라내고 승부를 봐드리겠습니다. 본 예상 녹음이 들어가니까요. 뭐 사전은 공부를 하실 분들은 본 예상을 같이 본 예상을 미리 참고해 주시고 본 예상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김영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경주 국산마 3군 1400 12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외곽 쪽에 11화 심신지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아쉬운 모습, 조금 안타 부족한 모습 보이다가 뭐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 기승하면서 인기권 마필로 그대로 굳어졌던 뭐 심심지려와 네트워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중위권 정도, 5순위 정도로 전개를 차분하게 풀어가다가 뭐 직선에서 한 발을 쓰는 그런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추진을 뭐 강하게 하기는 했지만 뭐 코너 돌면서도요, 자, 마필이 알아서 나서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자, 그런 마필. 자, 문세영 기수가 또다시 훈련 소화를 시키면서 강약 조절을 잘 해놓은 마필이기 때문에 3착 승군에, 자, 구조에서 또다시 세영이 불렀습니다. 구조에서 불렀다 그러면 거의 뭐 입상률이 상당히 높고 뭐 승부라고 보시면 되는 11번 심신지려의 형군 고별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트워크죠 뭐 심신지려고 같이 뛰었는데 1거 3분의 마신 차로 졌죠. 뭐 1400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지난번에 바닥에서 날라왔던 마필인데 선입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선입을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안쪽에 트윈스컬이라든가 뭐 빠른 마필들이 많아가지고, 금이라든가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의도적으로 조금 뒤에서 따라가서 추입전을 펼친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안쪽 게이트에서 일기당천이 무작정 나갈 거고, 강자의 인연 뭐 이런 마필들 어리버리 붙는데, 제가 볼 때 작정하고 밀면 2번 매도 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측 게이트에 2점 살리면서 전개 편하게 하면, 지난번에 추입에서 올라온 걸음을 감안한다면 네트워크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9번마 실버하트입니다. 그 승부전 치르는 마필인데, 예, 분명히 그 기본 싹수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좀 놓치고 좀 아쉬움이 많았던 마필인데, 일단 이번 경주 편성에서 배당을 낼 수 있는 그 복병마 구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우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력 입상은 조금 어렵다고 볼지라도 인기 마필들의 경주 전개가 조금만 꼬여버린다면 마지막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9번마 실버하트, 그 이변의 수가 있는 복병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호 전문가의 11경주는 마지막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2014년 10월 18일 서울 11경주입니다. 자, 군산 1군에 1800m로 펼쳐지는, 자,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일단 강주력 승부라든지, 자, 1호 경마의 마지막 경주 명품 단통 승부에서 짜릿하게 한 방을 때려드리면서 짜릿한 승부 적중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번 주는 12개의 경주 중에 11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한번 강하게 배팅할 수 있는 레이스로 잡았습니다. 공지했다시피 방송에서는 7경주를 후반부 준메인 승부로 들어갈 생각이고요. 따로 뭐 저희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면 좀 더 분석을 통해서 게시판에 일반 경주 분석 내용을 올려드릴 거고요. 승부 경주도 나머지 일반 승부 경주, 자, 따로 공지할 건데요. 초반에 3경주를 준메인 승부, 오전장 전반부에 준메인 승부로 3경주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후반부에 8경주, 그리고 후반부 말씀드린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가면서 3, 7, 8, 11화를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 게시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경주인데요. 자, 13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저는 경마 복귀도 하고, 그리고 해당 마방에 정보도 받고 모두 다 합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자, 새벽 쪽입니다. 자, 찬바람 맞아가면서 이번 주도 열심히 관찰하면서 한 놈을 잡아왔고요. 자, 해당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한 이상, 자, 이번 경주 노코대를 충마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한 놈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놈 넣고 강중약 3방으로 한번 배당까지 한번 엮어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한 9번 미래의 영웅이 1800m 첫 도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자,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직전 경주에 물을 먹었던 13번 불꽃대왕이, 자, 이번에는 서력이 가능할련지, 그 그림이 이번 경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가능성만 보이고 있는 4번 남해대왕, 자, 이런 마필들이
분명히 인기권으로 형성이 될 수 있겠고, 뭐 6번 힐톱이라든지,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5번 매직라이트라든지,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마필인데요. 자, 새벽 쪽에 최우수 마필 놓으면요, 딱 3방 있죠. 강중약 3방이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준 쌍승시까지 한번 들어가면서 노릴 타이밍이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팅하지 않는 경주는요, 우리 가족님들께 권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를 했고, 철저한 분석과 해당 마방의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소신 있는 마번, 그리고 강호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마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현장에서 반드시 적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현장 예시장 상태까지 확인한 다음에 11경주 메인 승부 경주, 자, 우리 가족님들 하이파이브 할 수 있도록요, 최선을 다해서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12경주는 우리 이종환 전문가님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추천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 12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900m 레이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뭐 딱 봐도 14마리 출전의 전력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접전, 상당히 치열한 뭐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맞추면 배당으로 적중이 가능한데요. 강하게 노리고 있는 충막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경주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뭐 지난주 일요일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배당이 아쉬웠죠. 천왕둥이가 취소되는 바람에 배당의 메리트가 좀 확 없어졌기 때문에 아쉽긴 했습니다.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뭐 거의 마지막 경주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마지막 경주 한번 깔끔하게 때려드릴 생각입니다. 편성상 강하게 볼 만한 마필이 있는데 인기도에서 좀 밀려날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훈련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경주 전개가 가장 중요한 거요. 경주 전개 유리한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 들어가는데, 워낙에 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구멍수는 때리고 받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 3방까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당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3방으로 때려도 한 구라가 가능합니다. 자, 믿고 때려드릴 생각이고요. 자신있게 때려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신다면 좋은 결과,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아주 웃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 아무튼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 전달도 좀 중요하겠지만 좀 이 시청하시는데 좀 지루하실까봐 좀 재밌게 할 수 있고 좀 통통 튀게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마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마번이죠. 좋은 마번으로 일요 경마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예상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마찬가지고 둘 중 하나거든요. 사실은 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재미냐 아니면 내용이냐, 그건데 사실은 우리는 재미보다는 좀 내용적으로 지금까지 방송을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상도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매출이 많이 뜨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미없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기가 좀 꺾여가지고. 근데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일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